서울의 심장부 엘리시안 호텔의 크리스탈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쏟아내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연회장 안의 화려함에 비하면 그저 배경에 불과했다. 오늘 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거대 기업 혁신 기술의 선두주자 넥서스 코어와 건설업계의 제왕 태산그룹의 결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리였다. 그 중심에는 넥서스 코어의 대표 강지훈이 서 있었다. 맞춤 제작된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고든 자세를 완벽하게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은 그를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보이게 했다. 그의 팔짱을 낀 한유라는 태산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연회장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시선은 오직 지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 씨 긴장돼요. 곧 우리 이름이 함께 불릴 거예요. 유라가 속삭이는 목소리에는 애교와 함께 소유욕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다. 강지훈이라는 남자 아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손에 넣는 순간을 말이다. 지훈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멀리 단상 위에 놓인 두 회사의 로고를 향하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날카로운 푸른색과 태산그룹의 묵직한 황금색이 어색하게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연회장의 공기는 최고급 샴페인의 기포와 값비싼 향수, 그리고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욕망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지훈과 유라를 향해 움직였다. 이 결합이 가져올 부와 권력의 재편에 대한 기대와 질투가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들에게 이 약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거대한 비즈니스 합병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었다. 단상에 오른 한 회장 한유라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만족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두 젊은이의 결합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회장은 지훈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사냥감을 손에 넣은 포식자의 번뜩임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여왔다. 태산그룹의 압박, 이사회 내부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한유라의 집요한 구애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그물처럼 그를 옥죄어 왔다. 사람들은 그가 결국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자수성가한 천재 CEO도 결국 현실적인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두 사람의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조명이 단상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벨벳 쿠션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신 빛을 발했다. 한유라는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왼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보석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반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침착했다. 유라의 눈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한 회장의 입가에는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지훈의 손가락은 반지를 스쳐 지나갔다. 대신 그는 사회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조용히 가져왔다. 연회장 안의 웅성거림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이 약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한마디는 조용한 연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로워졌다.
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훈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정면 경악으로 물든 하객들과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을 향해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혼란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설명보다 더 잔인하게 상황을 각인시켰다. 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하며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강 대표,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건가?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의 고함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지훈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가져갔다. 장난이 아닙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바로잡는 일의 시작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지훈은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굳어버린 유라를 지나쳐 단상 아래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연 회장의 어그루시질누 지신우를 갈랐다. 강지훈, 당장 멈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유라의 비명 섞인 외침이 그의 등 뒤에 날아와 밝혔다. 그녀의 완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니제니에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훈의 개인 경호팀이 즉시 나타나 길을 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단상으로 몰려들었고 하객들은 충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훈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한 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앞으로 펼쳐진 거대한 싸움에 대한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짓누르던 위선과 거짓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의 일로 태산그룹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주가 조작, 언론 플레이, 심지어 더 더러운 방법까지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자 비서실장인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언론은 물론이고 회사 주식시장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지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 긴장 늦추지 마. 태산이 우리에게 던질 첫 번째 카드가 무엇일지 분석하고 즉시 대응팀을 가동시켜. 그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최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전략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흙이 묻은 손으로 작은 야생화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 그 사진은 그가 왜 이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었다. 태산그룹의 탐욕이 짓밟으려는 그 작은 생명과 그곳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한유라와 태산그룹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비즈니스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지훈은 그들의 뿌리 깊은 부패와 탐욕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가 짠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말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한편
엘리시안 호텔의 연회장은 여전히 혼돈의 도가니였다. 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고 한 회장은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당장 강지훈의 모든 자금줄을 막아 넥서스 코어 주식을 시장에 전부 풀어버려. 내일 아침 그놈이 무릎 꿇고 내 앞에 찾아오게 만들어.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것은 또한 두려움의 반증이기도 했다. 그는 강지훈의 눈에서 단순한 파혼 이상의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세기의 약혼 파기 사건으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강지훈의 대담한 행동의 이유를 추측하며 온갖 소문을 만들어냈다. 다른 여자가 있다. 태산그룹의 숨겨진 약점을 잡았다. 혹은 그저 미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했다. 진실은 이제 막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으로 방금 전 연회장의 상황을 담은 뉴스 영상들을 확인했다. 한유라의 일그러진 얼굴과 한 회장의 분노의 참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영상을 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는 이 게임에서 절대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도시 너머 어둡고 고요한 남쪽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었다. 강지훈이 일으킨 폭풍이 서울의 마천루 사이를 휩쓰는 동안 도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녹양리는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산자락을 감싸 안은 짙은 안개는 이슬을 머금은 풀잎 위로 천천히 거쳤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소리와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이 세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곳의 시간은 서울과 다른 속도로 땅의 순리에 따라 묵묵히 흘러갔다. 박서진은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시며 자신의 작은 온실로 향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유리 온실 안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희귀 토종 식물들의 연약한 떡잎부터 수십 년간 이 땅에서만 자생해온 야생화의 강인한 뿌리까지 모든 생명이 그녀의 보살핌 아래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투박한 작업복과 흙 묻은 손은 어젯밤 서울에서 가장 화려했던 드레스보다 더 진실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 눈물이라 불리는 작은 들꽃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녹양리 인근에서만 발견되는 특산종으로 그녀가 박사 논문의 주제로 삼았던 식물이기도 했다. 여린 잎사귀를 부드럽게 쓸어보던 그녀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또 밤새 여기 있었느냐. 그러다 몸 상한다. 그녀의 할아버지이자 마을의 촌장인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온실 안으로 들어섰다.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아이들이 밤새 잘 컸나 보러 왔어요. 서진은 걱정 말라는 듯 환하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박영감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태산그룹 놈들이 오늘 또 온다고 하더구나. 이번에는 보상금을 조금 더 올려서 마을 사람들을 흔들어 볼 셈이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서진의 미소가 희미하게 굳었다. 그린시티 프로젝트. 태산그룹이 내건 이름은 친환경 도시 개발이었지만 그 실체는 녹양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는 탐욕스러운 계획일 뿐이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산림과 계곡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골프장과 최고급 리조트를 지으려 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심사 요청이 곧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 아기 눈물 군락지가 법적 보호종 서식지로 인정만 되면 함부로 개발 허가를 내줄 수 없어요. 서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이 얼마나 힘겨운지 그녀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녀의 주장을 묵살하고 마을 사람들을 돈으로 분열시키려 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이 되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마을의 좁은 길을 위협적으로 채우며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태산그룹 개발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을 이끄는 김 부장은 기름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시골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어르신들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그룹 본사에서 특별히 이 작은 마을을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돈이면 서울에 가서 작은 아파트 하나씩은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김 부장은 서류 뭉치를 흔들며 주민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몇몇 주민들의 눈이 흔들렸다. 평생 가난과 싸워온 그들에게 김 부장이 제시한 금액은 분명 유혹적이었다. 바로 그때 서진이 회관 안으로 들어섰다. 김 부장님, 그 돈으로 녹양리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 부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아가씨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 이건 당신네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고집 부리다가 이 기회마저 놓치게 될걸.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발전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당신들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지역의 생태계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숨겼죠. 그녀는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기록한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김 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법과 논리로 무장한 이 젊은 여자를 당해낼 수 없었다. 시끄러워 고작 박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결국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진의 편에 섰다. 같은 시각 서울 넥서스 코어 본사 펜트하우스 오피스. 강지우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녹양리 마을의 위성사진과 지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젯밤의 파온 소동으로 폭락한 회사 주가를 보여주는 모니터와 빗발치는 이사회의 긴급 소집 요구 메시지들이 띄워져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녹양리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보고하십시오. 그의 말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뒤로는 지훈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분석팀 오라클의 팀장이 서 있었다. 그들은 넥서스 코어의 공식적인 직원들이 아닌 지훈의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팀장님 말씀대로 태산그룹의 그린시티 프로젝트는 위장막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유력 정치인인 차 의원과의 결탁을 통해 부지 용도를 환경보호구역에서 특수산업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리조트와 골프장을 짓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악의 독성 폐기물들을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묻으려 했던 것이다. 차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 내역은 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현재 추적 중입니다. 태산의 자금 세탁 방식이 워낙 교묘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지 자체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불법 매립을 시도했던 초기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확대했다. 녹양리 마을의 지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서진이라는 식물학자입니다. 촌장의 손녀로 수년간 태산의 개발 계획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법적 자료들과 환경 보고서들이 지금까지 태산의 발목을 잡아온 유일한 족쇄였습니다. 최 실장은 박서진의 프로필이 담긴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흙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진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학력 연구 실적, 그리고 태산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목록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우는 화면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의 조사는 태산의 비자금 흐름을 줬다가 이상하리만큼 그린시티 프로젝트에 집중된 자금과 그 계획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한 인물의 존재를 발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훈의 거대한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아군이자 동시에 가장 보호해야 할 약점이었다. 태산이 그녀의 존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는 불 보듯 뻔했다. 김 부장 같은 하수인이 아닌 더 잔인하고 교활한 자들이 그녀를 찾아갈 것이다. 그녀는 이 싸움의 핵심이야.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라클 팀은 지금부터 박서진 씨를 24시간 감시하고 태산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단 그녀가 눈치채서는 안 된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야 해. 우리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줄 뿐이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최 실장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너무 위험한 계획입니다. 태산과 차 의원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서진 씨라는 민간인을 끌어들이는 것은 최 실장,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태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들의 폐기물 처리장의 공범이 되었을 거야. 넥서스 코어의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지 사람을 죽이는 땅을 덮어주는 데 쓰여서는 안 돼.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흙 묻은 손으로 작은 야생화를 들고 있는 서진의 사진이었다. 이것은 그의 정보팀이 보고용으로 찍은 사진이었지만 지훈은 이 사진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돈과 권력에 중독된 서울의 모든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순수한 생명력과 진실함을 보았다. 한유라의 계산된 미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 미소였다. 그는 이 미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였다. 그는 액자를 내려놓고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녹양리 마을의 영상 속에서 서진은 김 부장 일행을 돌려보낸 후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을 다독이고 있었다. 그녀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용기가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갈 때까지. 그의 전쟁은 이제 막 두 번째 전장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강지훈의 파혼 선언이 있은 다음 날,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거대한 쓰나미에 휩싸였다. 개장과 동시에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태산그룹과 그 동맹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냈기 때문이었다. 오너 리스크, 불투명한 미래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개미 투자자들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넥서스 코어의 전략 회의실, 일명 워룸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지휘본부였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주가 변동 그래프와 실시간 뉴스피드를 띄우고 있었고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더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있는 강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붉은색으로 물든 주가 그래프를 미동도 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대표님, 방어선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대로라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최 실장이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마른 입술을 닦으며 보고했다. 이사들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와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였다. 최 실장,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예정대로 진행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30분 뒤에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티저 영상을 공개해. 그의 지시는 단호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넥서스 코어가 수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로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비장의 카드였다. 하지만 대표님, 지금 이 시점에 프로메테우스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태산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 기술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 실장이 만류했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태산은 우리가 겁을 먹고 수비에만 급급할 것이라 생각하겠지. 그들은 썩은 사과 몇 개를 던져 나무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가진 것은 사과가 아니라 숲 전체라는 것을. 지훈의 예측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회장실에서 한 회장과 한유라는 넥서스 코어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꼴 좋군. 감히 내 딸을 모욕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되겠지. 한유라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의 눈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뉴스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넥서스 코어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전격 발표한 것이다. 기존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수십 배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은 시장의 모든 공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언제 폭락했냐는 듯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금융전쟁의 포화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강지훈은 이미 다른 전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를 벗어 던지고 평범한 등산복과 배낭을 맨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의 손에는 넥서스 코어의 운명이 아닌 낡은 지형도와 식물도감이 들려 있었다. 목적지는 녹양리. 그는 보고서와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전쟁의 핵심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가 직접 운전하는 평범한 SUV는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창밖의 풍경이 회색 빌딩에서 푸른 논밭으로 바뀌자 지훈은 잠시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흙과 풀이 뒤섞인 신선한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이곳의 공기가 자신의 계획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태산그룹이 이곳을 얼마나 탐내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녹양리에 도착한 그는 자신을 야생식물 생태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으로 소개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등장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전문가 수준의 식물 지식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 박서진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결국 지훈은 그녀가 희귀 식물 군락지를 조사하기 위해 자주 찾는다는 계곡으로 직접 찾아갔다. 계곡물 소리를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간 곳에서 그는 바위에 엎드려 식물을 관찰하고 있는 서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작은 돋보기 너머의 세상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 모습은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마른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 애쓰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서진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 보는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누구시죠? 여기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특산종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어서 혹시 아기 눈물 군락지가 이 근처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훈은 미리 준비해 온 거지 신분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 그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대한 진실되게 보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서진은 쉽게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한 학생 같았지만 그의 말투와 자세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일반 학생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다. 태산에서 보냈나요? 이번에는 대학원생으로 위장한 건가요? 당신들 수법도 참 다양하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 날카로웠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배낭에서 낡은 식물 도감을 꺼내 보였다. 오해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연구 때문에 온 겁니다. 이 도감을 보세요. 제가 몇 년간 직접 채집하고 기록한 것들입니다. 도감 안에는 그의 필체로 식물의 특징과 발견 장소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물론 이건 역시 오라클 팀이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하게 만들어낸 위조품이었다. 서진은 마지못해 도감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전문적인 눈은 도감의 기록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금방 알아차렸다. 필체는 물론 식물에 대한 묘사 역시 매우 상세하고 정확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이 계곡은 우리 마을의 생명줄입니다. 당신 같은 외부인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지훈은 순순히 물러섰다. 하지만 박서진 씨, 당신이 작년에 발표한 고산지대 식물군집의 천이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 잘 읽었습니다. 특히 해발 고도에 따른 지류의 착생 변화를 분석한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토양의 산성도 변화가 주변 관목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진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가 언급한 것은 그녀의 논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었다. 단순한 위장 조사를 나온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그의 질문에 학문적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설은 두 사람은 잠시 동안 태산그룹도 마을의 위기도 잊은 채 순수한 학문적 토론에 빠져들었다. 지훈은 오라클 팀이 준비해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진의 지식에 뒤지지 않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토록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대화가 끝났을 때 계곡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생각에 얼굴을 굳혔다. 어쨌든 군락지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다시 돌아섰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처음과 같은 날카로움은 남아있지 않았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첫 만남에서 이 정도의 균열을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였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서진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적일까 아군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이 가한 1차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상은 강지훈의 대담한 결단력과 천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칭송했다. 하지만 이 모든 찬사는 한유라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강지훈의 얼굴이 나오는 모든 뉴스 채널을 저주하며 값비싼 기물들을 부수고 있었다. 강지훈, 감히 나를 이렇게 모욕해.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릴 수 있었다. 그런 그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자수성가한 남자에게 버림받았다.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처가 아니었다. 한 회장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유라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녀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거부한 이유가 결코 사업적인 판단 때문이 아닐 것이라 확신했다. 반드시 다른 이유, 다른 여자가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해 강지훈의 모든 사생활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24시간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통화 내역과 금융 거래를 추적했다. 며칠간의 집요한 뒷조사 끝에 마침내 흥신소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지훈이 낡은 SUV를 몰고 녹양리로 향하는 사진과 계곡에서 한 젊은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이 여자입니다. 박서진. 직업은 식물학자이고 현재 태산그룹의 녹양리 개발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라는 사진 속 서진의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훑어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흙 묻은 작업복. 그녀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런 시골뜨기 계집 때문에 유라의 입에서 조소 섞인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저런 보잘것없는 여자 때문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강지훈이 녹양리 프로젝트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을 거부했던 이유,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찾았다. 강지훈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면 된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박서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그녀의 경력, 가족, 재정 상태, 숨 쉬는 것 말고 전부 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녀의 눈은 독사의 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서진의 평화롭던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가 속해 있던 식물학회에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녀의 박사 논문이 데이터 조작과 표절로 이루어졌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학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녀의 학문적 명예가 하루아침에 더럽혀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가 시간 강사로 출강하던 대학에서도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이유는 불분명했지만 서진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라의 공격은 서진의 가족에게까지 미쳤다. 박영감이 마을 기금으로 운영하던 작은 과수원의 대출금을 은행에서 갑자기 상환하라고 독촉해왔다. 평생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그였지만 태산그룹의 압력을 받은 은행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집과 과수원이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진 때문에 괜한 피해를 본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온실을 덮친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온실이 무참히 파괴된 것을 발견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수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희귀식물들은 갈기갈기 찢겨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법적 보호종으로 인정받기 직전이었던 아기 눈물 군락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진은 망가진 식물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압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악이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단순한 불량배들의 소행으로 치부하며 제대로 수사하려 하지 않았다. 서진은 거대한 벽 앞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는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강지훈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 스크린에는 오라클 팀이 촬영한 파괴된 온실의 영상과 서진에게 가해진 모든 공격에 대한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서진의 프로필 옆에는 모든 사건의 배우로 한유라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지훈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책상을 잡은 그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다. 그는 한유라가 비이성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그녀의 방식이 이토록 저열하고 잔인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대표님,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는 지훈의 침묵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살벌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냉혹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 실장.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지금부터 태산그룹에 대한 모든 동정심과 유예 조치를 철회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사용해 자금줄 언론 정치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태산그룹의 숨통을 끊어버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오라클 팀에게 전해 박서진 씨에 대한 보호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키라고. 다시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마. 한유라는 자신이 괴물을 깨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선전포고는 조용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유라가 휘두른 복수의 칼날은 그녀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저열한 공격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 거대 기업의 비윤리적인 개발 관행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기사는 태산그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존경받는 젊은 학자에 대한 음해성 루머와 한 시골 마을의 농가에 가해진 부당한 금융 압박 사례를 상세히 보도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대중들은 기사 속 거대 기업이 태산그룹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했고 그들의 야만적인 행태에 분노했다. 한유라의 복수는 박서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는커녕 그녀를 거대 자본에 맞서는 용감한 약자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지훈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농업발전기금에서 박서진 할아버지의 대출금을 무기명 후원 형식으로 전액 상환했다. 박 영감과 서진은 영문을 모른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누가 왜 자신들을 돕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다.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나측지만 동시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녹양리 마을로 들어섰다. 이전의 낡은 SUV가 아닌 서울의 심장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방탄 기능까지 갖춘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등산복 차림의 소탈한 대학원생 김민준이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뉴스에서 수없이 보았던 넥서스 코어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가 파괴되었던 온실 앞에 서 있는 서진에게 다가왔을 때 그녀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김민준 씨 아니 강지훈 대표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전부 연극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나마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던 그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 지훈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서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박서진 씨, 하지만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태블릿 PC를 켜서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태산그룹과 차 의원 사이의 비밀, 자금 거래, 내역 조작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원본, 그리고 녹양리 부지의 지질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다. 데이터는 그 땅이 리조트가 아닌 특수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한민국 최악의 독극물을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서진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싸움이 단지 고향을 지키는 것을 넘어 끔찍한 환경 재앙을 막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절망이 분노로, 그리고 다시 결연한 의지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질문에 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훈의 오라클 팀은 하룻밤 만에 서진의 온실을 완벽하게 복구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설치했다. 온실은 이제 거대하게 맞서는 비밀 기지가 되었다. 지훈은 자금과 기술 정보를 제공했다. 서진은 땅과 사람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응답했다. 그녀는 지훈이 가져온 최첨단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들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태산이 비밀리에 샘플을 채취했거나 초기 폐기물을 묻었을 만한 장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수십 년 전 한밤중에 수상한 트럭들이 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을 확보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온실에 남아 온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지훈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전략가였고, 서진은 직관과 경험으로 데이터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성에 감탄했고,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정의감과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놀랐다. 한 번은 늦은 밤 지도 위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던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상해. 데이터상으로는 이곳의 오염 수치가 가장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깨끗하게 나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복원 작업을 한 것처럼. 그가 가리킨 곳은 수십 년 전 폐광되었던 낡은 광산 입구였다. 그때 서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광산,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금을 캐던 곳이에요. 해방 이후에는 완전히 버려졌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광산 입구 주변에만 유독 특정 양치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생명을 거부하는 기운이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녀의 직감과 지훈의 데이터가 마침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태산그룹은 단순히 땅을 파고 폐기물을 묻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간 버려져 있던 폐광의 깊고 복잡한 갱도를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독성 폐기물을 깊숙이 숨겨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광산 입구 주변의 토양을 교체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찾았어.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떨림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거대한 싸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로서의 깊은 신뢰와 존중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태산이라는 괴물의 심장을 찌를 비수를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강지훈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을 때 세상은 넥서스 코어와 태산 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고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다. 맨 앞줄에는 한 회장과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강지훈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는 오만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예정된 시각, 강지훈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터져나오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기자회견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맨 앞줄의 한 회장과 한유라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한 기업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며 결코 우리의 터전인 자연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예상했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원론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한유라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궁지에 몰리니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한마디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180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넥서스 코어가 태산그룹과의 합병을 거부한 유일하고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한 회장과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파혼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기업의 철학과 윤리의 문제로 이 모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그의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태산그룹이 추진 중인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녹양리의 아름다운 전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곧이어 넥서스 코어의 최첨단 인공위성과 지질 분석 기술로 촬영한 데이터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조작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와 실제 토양 오염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하며 지훈은 태산의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나갔다. 태산그룹은 이곳에 친환경 리조트를 짓는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분석 결과 해당 부지는 특정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에 대한 흡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특수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기에 최적화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태산그룹과 차 의원 사이에 검은 거래 내역을 담은 금융 자료를 공개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차 의원의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를 통해 법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은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한유라가 흥신소를 고용해 박서진을 사찰한 증거학회와 대학에 익명의 투서를 보내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내역, 그리고 은행을 압박해 그녀의 가족을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처참하게 파괴된 박서진의 온실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지훈은 얼어붙은 채 스크린을 보고 있는 한유라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려 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 전부 저놈이 조작한 거야 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그는 경호원들을 시켜 이 모든 것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지훈은 그의 발악을 예상했다는 듯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태산그룹의 전직 임원으로 폐기물 매립 프로젝트의 초기 실무 책임자였다. 영상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폐광 깊숙한 곳에 드럼통들을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수없이 그만두려 했지만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증언은 태산그룹에 관해 밝히는 마지막 목과도 같았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단상으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의 뒷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이 미리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협조를 구해놓았던 것이다. 한태성 회장 한유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 회장은 절망적으로 저항했고 한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화려했던 상속녀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지훈은 그 모든 혼란을 등지고 조용히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연단에 놓인 작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녹양리의 온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박서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화면을 통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후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 회장과 한유라는 구속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탐욕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세상은 강지훈을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칭송했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천재 경영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의로운 기업가라는 칭호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강지훈은 세상의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나 승리에 관심이 없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맑은 가을날 그는 다시 녹양리로 향했다. 이번에는 방탄세단도 수행 비서도 없었다. 그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같은 평범한 SUV를 직접 몰았고 몸에 딱 맞는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처럼 평온해 보였다. 녹양리는 완연한 평화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마을 입구에 흉물스럽게 서 있던 그린시티 프로젝트 안내판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마을 아이들이 그린 소박한 환영 벽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그의 차를 보고는 경계심 대신 반가운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외부인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준 은인이었다. 그는 곧장 박서진의 온실로 향했다. 한때 폐허가 되었던 그곳은 이제 눈부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을 햇살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내렸고
각양각색의 꽃과 식물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서진은 온실 한가운데서 작은 모종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고 지훈을 발견하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온실을 가득 채운 흙과 풀내음을 깊이 들이마셨다. 서울의 그 어떤 최고급 향수도 이 진실된 생명의 향기에는 비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다시 살아난 식물들과 서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군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거예요. 상처는 치유되었고 땅은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임을 알았다. 서진 씨, 내가 왜 한유라 씨와의 약혼을 거부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할 이야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처음에 태산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사업 방식이 넥서스 코어의 철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녹양리 프로젝트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당신이라는 변수를 발견했죠.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당신을 내 계획을 위한 중요한 장기말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정의감이 태산의 위선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기반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이 땅의 공기를 마시고 당신이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태산그룹이라는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이 세계를,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한 회장이 내게 그의 딸과 회사를 제안했을 때 그는 내게 탐욕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통째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세상을 보았고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단 한 송이의 들꽃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그 모습이 태산이 지은 그 어떤 마천루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유라 씨를 거부한 것은 당신을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세상을 거부하고 당신이 보여준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정직하게 땅에서부터 자라나는 것들의 가치를 믿는 세상을 말입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의 선택은 한 여자를 다른 여자와 맞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치관의 선택이었고 삶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었다.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외로운 싸움과 그가 짊어졌을 무거운 결심의 무게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땅은 기억한다고요. 누가 자신을 지켜주고 누가 자신을 해치려 했는지 전부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준다고요. 강지훈 씨는 참 좋은 기억력을 가졌네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유롭고 편안한 웃음이었다. 서진은 그를 이끌고 온실 구석으로 갔다. 그곳에는 작은 상수리나무 묘목이 자라고 있었다. 이 마을을 지켜준 답례예요. 그녀는 묘목이 담긴 화분을 그에게 건넸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작은 묘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이 그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듯했다. 함께 심을까요? 그의 제안에 서진은 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온실 뒤편의 작은 언덕에 올라 함께 땅을 파고 묘목을 심었다. 그들의 손이 흙 속에서 함께 뒹굴고
그들의 어깨가 나란히 맞닿았다. 그들은 미래를 심고 있었다. 정직한 땅 위에서 따스한 햇살 아래 진실된 관계를 바탕으로 자라날 미래를 거대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언덕 너머로 펼쳐진 평화로운 녹양리의 풍경을 오랫동안 함께 바라보았다. 땅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그들을 감쌌다.